자, 그러면은 이번에 KT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기사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 내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풋백 옵션이라는 거거든. 풋백 옵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스타트업으로 K뱅크를 KT, 약간 K뱅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지금 K뱅크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BC카드입니다. 최대 주주가 34%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대 주주는 우리은행, 3대 주주는 MBK, 4대 주주는 베인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인이랑 MBK 요런 데서 들어온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솔직히 뭐 우리은행이나 KB, NH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분 참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 사업자로서 인터넷 은행의 파일을 같이 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MBK나 베인캐피털은 진짜 말 그대로 얘들이 뭐만 먹으려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라 그래서 FI라고 부릅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NH투자증권 이런 데는 전략적 투자지. 그래서 얘들을 SI라고 부를 거예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최대 주주가 BC카드고요. 여기서 계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을 참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가냐. 보통은 이거야. FI한테 나중에 IPO 할 때 너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게 SK온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SK이노가 SK온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이렇게 지분을 조금씩 떼서 팔고 있지. 뭔 소리냐? 프리 IPO를 받잖아요. 이 프리 IPO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뭐 2조가 들어가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이 프리 IPO의 계약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IPO를 하던가 혹은 연 7% 이자를 쳐서 내가 나중에 바이백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풋백 옵션이거든. IPO 실패하면은 연 이자 7% 해가지고 원금에 더 돈 붙여서 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K 뭐 솔직히 배터리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드웨어고 잘하는 기업이고 SK그룹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K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서 투자를 7조 밸류로 투자를 받았어요. 이때가 언제? 카뱅 상장 때지. 우리 카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기억을 하실 거야. 왜 그러냐? 카뱅 주주들 죄송합니다. 최근에 좀 오르고 있으니까 카뱅이 얘들이 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어요. 바닥에서 준이 또 이평선 닿았네. 떨어지니 주봉 보면은 2만원 넘기면 빠지겠니?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유튜브에 카뱅 영상 슬슬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난 뒤부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웬일이지? 웬일이지? 실제로야 실제로 댓글도 달렸더만 유튜브에. 아니 니 덕에 카뱅 잘 먹고 있다 이러더라고. 근데 보시면은 얘가 카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의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이 PBR로 보자. 5배. PBR 5배 6배를 받고 들어왔거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PBR이 0.5배잖아. 0.3배잖아. 자기 자본 대비로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박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K뱅크의 IPO 참여한 IPO 프리 IPO에 참여한 상호펀드들이 뭘 보고 넣었냐? 요때 밸류 보고 넣었다고. 요때 밸류. 그리고는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빠지면은 우리가 IPO 할 때 가격 결정을 할 때 내가 비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비교 회사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K뱅크의 가치도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카뱅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게 K뱅크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렇죠. 이걸 보고 IPO를 할 텐데, 카카오뱅크는 지들이 IPO를 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 은행이라고 상장돼 있는 애가 없었잖아. 글로벌로 따져봐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상장된 친구가 없었어. 온라인 은행으로만 상장된 친구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카뱅은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안 그래도 버블인 상황에서 올라가자 이러면서 이제 상장이 된 건데, K뱅크는 이제 선행기업이 있네. 얘랑 비교하면서 IPO 시켜야지. 근데 그 관점에서 원래 IPO 예상치가 7조였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저렇게 IPO 되니까 K뱅크도 이렇게 IPO 할 수 있습니다. 돈 넣으세요. 그러면서 주당으로 얘들이 베인이랑 MBK가 대충 주당 6,000원에 들어왔대. 요때가 7조였어요. 그럼 우리 계산하기 쉽게 주당 7,000원을 칩시다. 주당 7,000원.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K뱅크의 가치가 1에서 2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주당 얼마란 소리야?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는 소리. 대충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하는 거야. 본인들이 납입한 금액 대비 얼마? 마이너스 60-70%가 혹은 마이너스 80%가 났다는 소리야. 상호펀드가 이 상황에서 IPO를 기다리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까? 안 기다려. 그러면 뭐예요? 상호펀드도 이런 거를 가정해가지고 뭘 넣냐? 아까 SK가 국민연금으로 돈을 받은 그것처럼 원금 플러스 IPO로 대박이 아닌 이자를 받고 발을 빼는 거지. 발 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K뱅크 돈 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풋백 옵션을 들고 있는 곳이 옵션을 들고 있는 곳은 MBK나 베인캐피털이에요. 그럼 옵션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옵션 청구 대상이 누구다? BC카드다.
BC카드가 이런 옵션으로 돈을 투자받은 거 아니야. 그럼 BC카드가 누군데? BC카드의 대주주가 누군데? BC카드 지분 구조를 보셔야지. 그럼 BC카드의 지분이 누구냐? KT가 70%예요. 야 잠깐만, KT가 70%라고. KT가 최대 주주야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지금 실제로 보시면 1, 2, 3대 주주가 BC카드의 1, 2, 3대 주주가 누구? KT, 우리카드, 그 다음에 농협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 얘들이 지금 K뱅크에 들어있잖아.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 같이 다니는 애들이 같이 지금 K뱅크를 하겠다고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단순하게 KT 나락가면 KT는 같은 통신사라서 조지는 거 아니야? 하. 그건 아니지. 오히려 통신주 내에서 배당에 대한 밸류, 배당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그때는 KT의 이슈로 SKT가 같이 빠지면 그건 오히려 기회죠. SKT 이슈가 전혀 아닌데 KT가 이슈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이 나가잖아. 당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T가 망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KT가 뭐 이렇게 뭐 주가가 쭉 빠질 거라는 건 아니야.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이 빠지는 거고, 아까 우리가 비옥스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파생해서 손실 나는 거잖아. 근데 파생 손실 규모가 뭐 몇백억이면 괜찮아. 몇 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산기를 살짝만 두드려 보면 8.26 플러스 8.26입니다. 8.26 곱하기 16.52%고요. 이거를 대충 나누기 100하고는 곱하기 7조 때려보시면은 1조가 넘어요. 조 단위로 돈이 나갈 수 있어. 조 단위로. 근데 조 단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지분을 조를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KT 입장에서는. 그러면 KT가 1년에 얼마 버는데? 1년에 조 벌거든. 1년에 조 벌거든. 조 단위 나가는 거 아니야. 1년에 조 버는데. 그럼 얘들은 이 돈을 누구한테? BC카드한테 증자 때려야겠지. BC카드에. 그리고 BC카드에 증자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들이 노이즈 이슈가 좀 크게 터질 수 있겠죠. 지금 뉴스는 안 떴어요. 여기는 KT는 아직까지는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는 안 떴어요. 근데 이게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7조가 돼야 엑시시 되는 거죠. 상장이 미뤄진다고 다 오케이가 아니야. 지금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 장이 언제 오냐는 거지. 그 기간 동안 베인과 MBK가 참아주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 풋백옵션 관련된 이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뭐 금호건설 이것 때문에 넘어갔다. 그 얘기 나와요. 금호건설이 실제로 그 390이 금호건설 인수할 때 이 풋백옵션을 크게 걸었어. 건설사들이 주가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는 건설 경기 박살나가지고 그 리만 터지고 난 뒤에 부동산 다 박살났을 때 그 옵션을 이 위에 가격으로 다 내놔라고 한 거지. 말 그대로 진짜 이 비싼 가격으로 옵션을 발행을 했다가 이 돈으로 요 수준 요 가격으로 옵션 발행했다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뱉어내는 과정에서 금호가 부실화되면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부도나고 건설 다시 팔고, 그게 다시 그 금호가 대우건설 되고 막 이랬잖아. 그 과정에서 거기는 그룹이 넘어갔지만 KT는 그렇게 부실한 곳은 아니야. 현금이 많아. 부실한 곳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금융적으로는 잘 벌어놓고 내가 쓰고 내가 배당 줄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일로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상업펀드한테.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매도가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버틸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KT가 그죠? 만약에 MBK랑 베인이랑 말을 잘해가지고 옵션 실행을 안 하고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우리랑 같이 사업하자, K뱅크를 더 키우자 그죠? 그러면서 너네가 나중에 더 큰 대박을 노릴 수 있지 않겠냐 하고는 이 파이낸셜적인 그 뭐 거래가 잘 성사가 돼서 길게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돈 내나가 되면은 그때는 KT가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사를 찾다가 이건 좀 애매한데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KT가 나락을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이렇게 뭐 진출하는 과정에서 외자본,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한 거지. 외자 유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파생상품 손실로, 또 파생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자회사 손실로, 대규모 손실로 기록될 수 있고, 그럼 BC카드가 부실해지는 거고, 그 부분에서 KT가 증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KT가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KT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 좀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래서 KT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KT가 아무래도 조금 포그단을 안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가볍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단위 돈이 이제 BC카드 쪽에서 나갈 수 있고, 뭐 지분율로 따지더라도 뭐 KT가 일단 한 적어도 한 5천억, 7천억 이렇게 또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1조 버는 그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차피
사모펀드는 진짜 돈만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돈을 빼는 게 맞아. 또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옵션에 대해서도 그죠? 뭐 상세하게 뭐 뉴스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KT가 이러한 이슈는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KT를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은 노이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냥 배당주로 놓고 보면은 KT보다는 SKT나 U+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가 지금 오히려 괜찮아요. 배당률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KT에 대해서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터질 건 아닌데 리스크가 있다. 연말 배당주 투자로 KT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리한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